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스크 수술 받았는데 또 재발을 하는 경우가 정말 불행하죠. 그러면 재발했을 때 어떻게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 재발하면 그냥 둬야 되는지, 그 디스크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하러 이렇게 가면 그 병원의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술 힘들어요. 원래 수술한 의사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되게 거절합니다. 근데 왜 거절할까요? 재수술이 경과가 나쁘니까 그렇죠. 그 재수술을 같은 장소에 해보세요. 50%가 좋아지고 50%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50% 좋아지는 수술을 하기 싫은 거죠. 의사들이 그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재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첫째, 그 수술한 자리가 유착이 돼요. 신경이.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떡이 됐다는 말 들어봤죠. 그런 신경이 떡이 돼 있는 거죠. 떡이 돼 있는 신경을 박리를 하려고 하면 신경이 찢어질 수도 있고 신경이 끊어질 수도 있고 신경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수술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수술을 하는 데는 되게 이유가 있습니다. 디스크 재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첫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둘째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개는 재발할 조건이 돼버린 거죠. 디스크 수술을 잘못해서 재발했다기보다는 그분의 체질 자체가 재발하는 체질입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있냐면 척추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흔들리지 않고 딱 안정이 돼 있는 사람은 디스크 수술을 하면 재발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도 흔들리고 앞으로도 흔들리고 흔들리는 사람은 디스크가 재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디스크 재발하는 사람은 뭡니까?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거 외에 다른 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이 재발한 게 아니라 협착증이라는 병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 5번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잘 나섰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다리가 아프고 저리다. 자세히 보면은 신경구멍 협착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구멍 협착증. 그게 왜 처음에는 안 생기다가 뒤에 생기느냐? 디스크 수술이라는 것은 디스크 파편만 제거하지 않고 디스크 내부를 약간 절개하는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를 절개하면 디스크 높이가 좁아지죠. 이 디스크의 높이가 내 손가락만 하죠. 적어도 7mm 이상 15mm까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이 디스크 높이가 쫄아지는 거죠. 디스크를 절개해서 수술하거나 뭐 내시경을 할지라도 좁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의 높이가 좁아지니까 이 신경구멍 협착증이 두드러지는 거죠. 첫째 수술 때는 안 나타났다가 디스크가 내려앉으니까 뒤늦게 협착증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디스크가 재발했을 때는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굉장히 싫어하고 그 수술 자체를 어려워하고 실제로 성공률도 안 좋습니다. 디스크를 재발이 생기면 반드시 디스크 재발 전문병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재발했을 때는 그 같은 수술을 하면 50%밖에 안 좋아지거든요. 나빠지는 사람도 무려 한 25%쯤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수술합니까?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재수술을 한다면 내시경을 위한 그 굵기도 달라야 되고 방향도 달라야 되고, 또 레이저도 사이드 파이링 레이저 90도 발사되는 레이저가 있어요. 이 직선으로 가는 레이저가 아니고, 여기 레이저라면 레이저가 이렇게 가는 거죠. 90도로. 왜냐하면 디스크가 위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도로 가야 병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직선으로 가면 병을 잘 못 찾고 오히려 위험하죠. 그래서 90도 각도의 내시경 레이저가 있어야 되고, 양극성이라는 것은 그 고주파열이 신경을 안 다치고 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안 다치는 안전한 장치죠. 그 양극성 고주파열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대개 디스크 재발한 사람은 나비게이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척추가 흔들려서 온 거기 때문에 척추를 고정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척추가 흔들리가 재발한 사람들은 앞쪽으로 가가지고 골융합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내시경으로 골융합술을 하는 방법이 있죠. 측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재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길을 달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재수술 전문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척추를 디스크를 재수술을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팀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3명의 전문의가 팀을 이루어야 제대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복부외과 전문 의사 혹은 흉부외과 전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을 잘 보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야 되죠. 척추를 잘 고정하는 정형외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종류의 의사가 같이 팀이 돼서 고칠 때 척추 재수술을 완치할 수 있는 겁니다. 두바이 우리들 병원이 창설이 됐는데 그 중동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됐습니다. 미국 클레버랜드 대학병원보다 더 유명해졌고 독일 병원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뭡니까? 두바이 우리들 병원은 척추 수술에 실패한 환자들을 재수술을 잘했거든요. 미국, 독일, 영국에서 혹은
중동에서 수술을 해서 재발한 사람들, 그 재발한 사람들을 다시 독일로 가도 안 고쳐주고, 영국에서 수술했다고 다시 가보니까 안 고쳐주니까 우리들 병원에 오게 되는데, 길을 달리해서 척추 재수술을 했더니 다 완치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재수술을 한 사람은 저하고 최정훈 선생하고 또 김지재 선생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했는데요. 42세에 대한 총각입니다. 첫째 수술을 했는데 발목이 마비가 됐어요. 그 수술을 했는데 발목을 못 서요. 걸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다리 지질 끌면서 42살에 장가를 갈 수도 없고 또 일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보니까 첫 수술을 내시경으로 했어요. 두구멍 내시경을 했더라고. 두구멍 내시경으로는 그 신경 감압을 확실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디스크 파열이라든지 간단한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두구멍 내시경으로도 좋아지는데, 이렇게 마비가 될 정도로 심각한 병은 두구멍 내시경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두구멍 내시경으로 일단 아픈 거는 좋아졌어요. 터진 파편을 제거하니까 아픈 거는 싹 좋아졌다. 근데 마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미경 수술로 나쁜 뼈를 다 갈아내야 됩니다. 나쁜 뼈를 다 갈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흔들거리게 되죠. 그래서 그 허리를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물론 지금 마비가 풀렸습니다. 벌써 마비가 풀렸는데, 재수술을 할 때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수술 방법을 가진, 재수술 전문팀을 가진 병원으로 온 것이 이분이 살게 된 이유입니다. 척추 재수술, 디스크 재수술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반드시 여러 명의 의사가 같이 수술해야 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뽑는 근원적인 치료를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과 장비와 재료를 다 가지고 있는 척추 재수술 전문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